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대부분의 그 암 환자는 스트레스를 또 담기 쉬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암 환자들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암이 발병되기 전이나 발병된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한 삶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것은 늘 침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막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불안과 초조, 분노, 두려움, 배신감, 이 죄책감이나 자책의 마음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내 안에 오랜 기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전이다, 또 흡연이다, 잘못된 식생활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막 다양하게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대부분의 그 암 환자는 스트레스를 또 담기 쉬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에 의한 스트레스 변화, 즉 불안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지속되면 결국 암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이제 정설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암 환자들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크게 7가지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요.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 안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인이나 남편, 혹은 중요한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암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예요. 두 번째는 아이나 부모님, 또 형제, 이런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을 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일,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인데요.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와의 관계가 상당히 스트레스 요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많이 드는 것이 경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특성이 있었는데, 자신을 돌봐주는, 또 암에 걸린 다음에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우리가 서포터라고 그러는데, 이 서포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들이. 그런데 이 서포터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이때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고요. 원치 않는 또 도움을 또 얻게 되었을 때, 자꾸 주려고 할 때, 이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많이 든 게 어떤 병이나 어떤 노화 같은 거, 자신의 영양, 그 모습의 영향을 미치는, 수술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배신의 체험입니다. 친구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또 암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만 명을 조사한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원인 7가지, 이렇게 이제 학회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다, 논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떤 경우는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다음에서 다음으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암 환자들이 이 스트레스 요인 7가지를 들었지만 그러한 스트레스 문제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의학이 발견해낸 건데요. 일어난 일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그 사건보다는, 그 일을, 암을 진단받았다는 그 사건보다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이 반응에 의해서 스트레스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스트레스가 정말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고 막 분노하고 불안하고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에 의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 새로 발견된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이에요.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일어난 일 자체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불안, 분노, 배신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끌어오는 것이다. 암에 걸려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암을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혹요, 암을 진단받고 나서 럭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간혹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가 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암에 걸림으로써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암은 죽음이다. 암은 나는 고통이다. 암의 치료는 고통이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정관념을 한번 바꾸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일어난 일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감정, 내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희망스러운 얘기인가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성격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다양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성격이 만약 그렇다면 어떤 패턴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 원인을 찾는 것이, 자기의 어떤 패턴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이 암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진단받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그때서야 자기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암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암을 진단받고 나서야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패턴,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암이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암 경험자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체험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사는데 나는 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내일 죽어도 좋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